네.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은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요즘 한참 뜨고 있죠. 챗 GPT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실 텐데 과연 나의 페어 프로그래밍을 위한 파트너로서 활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정말 약을 파는 세션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분 동안 입 코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간단히 제 소개 먼저 드릴게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클라우드 아드보카스로 일을 하고 있고, 이런저런 이제 약을 파는, 입 코딩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혹시나 뭐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트위터에서 제 팔로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itHub에 가시면은 제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샘플 코드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소개만 먼저 드릴게요. 제너레이티브 AI, 이제 한국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생성 AI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다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죠? 이거 굉장히 요즘 핫한 키워드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저것 이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런 키워드를 갖고 만들어봤어요. 자, describing GitHub Copilot in Japanese anime style. 자, 일본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GitHub Copilot을 한번 묘사를 해봐라 하고 달리에다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대충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제너레이트 버튼이 있잖아요. 그거를 누를 때마다 모양이 바뀌어요. 이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쩔 때는 모자가 없는 애들이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약간 미소년 스타일이 나올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들어주잖아요. 근데 뭔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주지만 또 그럴듯할 뿐이지 그거잖아요. 알고 보면 개소리. 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개소리 같은 약간 이제 그런 게 나와 있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생성 AI들 중에 흔히 이제 가장 요즘 많이 흔한 것들이 달리 내지는 스테이블 디퓨전, 미드저니 같은 것들로 해서 그림을 그려준다든가 아니면 음악 같은 걸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코덱스를 통해서 코드를 생성을 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주석을 치면은 코덱스를 통해서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GitHub 코파일럿에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굉장히 핫한 챗 GPT 같은 형태로 해서 계속 우리가 뭔가 프롬프트를 던져주면은 뭔가를 계속 대답을 해줍니다. 계속 문장을 만들어주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뭔가를 나 대신 만들어주니까 이거를 그러면 내 코딩에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사실 요즘 GitHub 코파일럿 때문에 굉장히 일감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는 탭키만 누르면 돼서. 그래서 되게 이제 편한데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랑 어떤 식으로 제가 GitHub 코파일럿을 활용을 해서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아까 그 한상권 MVP님께서 그렇게 까셨던 단넷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도구는 자, GitHub 코드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 GitHub 코파일럿 그리고 챗 GPT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할 텐데 GitHub 코드 스페이스, 코드 스페이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자, 들어보셨어요?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웹 기반의 에디터예요. 그래서 GitHub 리포지토리만 있으면 그 안에서 누구나 동일한 개발 환경을 활용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내 컴퓨터는 맥이야, 내 컴퓨터는 윈도우야, 내 컴퓨터는 우분투야 라 했을 때 저마다 개발 환경이 다를 수가 있는데 코드 스페이스를 활용을 하면은 그 프로젝트, 적어도 그 GitHub 리포지토리를 같이 작업을 하는 그 프로젝트 팀원들 사이에서는 동일한 개발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해지겠죠. 도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툴을 활용을 해서 코딩을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코딩을 만들 거냐. Azure 펑션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픈 API의 확장 기능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 건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GitHub 리포지토리 하나 만들어놨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제가 코드 스페이스를 열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이신가요? 학생이신 분. 대부분 학생이죠. 아, 좋네요. 자, 학생의 GitHub 스튜던트 팩이라고 있어요. 무료입니다. 가입하시면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꼭 쓰세요. 자, 꼭 쓰시고 좀 이따가 그거에 대해서 잠깐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환경을 살짝 테마 색 테마에서 잠깐만 테마 잘 보이세요 혹시?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이시면은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잘 안 보이세요?
아, 그래요?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면 밝은색 테마로 바꿀 수 있지? 글자가 너무 작죠? 잠깐만 있어봐. 여기서 있었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테마가 색 테마. 여기 있다. 여기 나왔네. 자, 여기서 라이트. 됐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좀 이제 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터미널에 보면은 이제 이게 코드 스페이스 화면이란 말이에요. 딱 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랑 UI를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제가 여기서 현재 OS가 어떤 형태인지 한번 볼게요. 현재 지금 코드 스페이스를 실행시키면 기본적으로 우분투 기반의 OS가 딱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분투 컨테이너 기반에서 지금 계속 애플리케이션이 이 터미널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이제 코드 스페이스의 인스턴스를 보면은 쫙 이런 환경 설정이 있는데 쫙 보시면은 여기 뭐 PHP도 설치돼 있죠. 그 다음에 파이썬도 설치가 돼 있고 루비도 설치가 돼 있고 그다음에 SDK 맨이 있는 거 보니까 자바도 설치가 돼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MVM도 있고 그 다음에 단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는 환경은 다 이제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또 우리가 가장 컨테이너를 가장 먼저 설치를 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일단은 앱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앱트 업데이트 해가지고 쭉 업데이트를 치겠습니다. 쭉 치면은 어떤 식으로든 이제 여기에 가장 모든 모듈들이 최신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npm 인스톨을 통해서 애저 펑션을 활용할 수 있는 작업들을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이게 터미널이란 말이에요. 여기 터미널에서는 아직까지는 챗 GPT라든가 코덱스 모듈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터미널이기 때문에 여기 위에 이제 윗부분에 코드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이제 어떤 식으로 코파일럿이 작동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설치가 다 끝났고 저는 자, 여기서 이제 npm 모듈을 해서 저는 이제 애저 펑션을 설치를 할게요. 자, 애저 펑션을 또 마찬가지로 설치를 하고요. 쭉 설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저는 배시쉘을 잘 못 써서 저는 파워쉘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파워쉘을 설치를 하고, 자, 여기서 다 끝났고, 파워쉘까지도 자,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단넷을 해볼게요. 자, 단넷이 이제 설치가 됐고, 자, 왼쪽에 혹시 왼쪽 창을 보세요. 자, 저는 그러면은 여기서 단넷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단넷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솔루션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펑션 앱을 하나 설치를 하겠습니다. 자, 펑션 앱을 만들게 되면은 자, 그래서 이제 단넷으로 할래, 노드로 할래, 파이썬으로 할래 막 나오죠. 저는 단넷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단넷. 자, 하고 C샵으로 설정을 했고요. 자, 설정을 한 상태에서 쭉 보면 이게 API 앱이라고 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만들어진 상태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런 스카폴딩이 되어 있습니다. 스카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 이제 local.settings.json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이게 로컬 개발 환경을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내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가 아니고 기타 코드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로컬 개발 환경인 것처럼 마치 이제 속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요걸 하나 딱 이제 명령을 설치를 해주면은 그래서 뭔가 로컬 개발 환경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세팅이 다 끝났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 이제 조금 더 펑션 앱을 이제 로컬 개발할 수 있게 어느 정도만 세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끝났고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자, 빌드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빌드가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자, 쭉 해서 지금 이제 계속 단넷 패키지를 이제 리스토어를 하고 있어요. 자, 하고 있는 상태에서 쭉 해가지고 자, 빌드가 쭉 되고 있죠. 자, 빌드가 에러가 났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왜 에러가 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그러면은 뭔가 패키지에 에러가 있는 것 같아서 패키지 버전을, 이게 최신 버전이 아닌 것 같으니까 최신 버전을, 무조건 최신 버전으로 가져와라
라고 이제 세팅을 해놓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빌드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빌드가 되겠죠? 빌드가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오늘 망합니다. 자, 자, 망하고, 자, 빌드가 됐어요. 자, 빌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API 앱 디렉토리로 이제 이동을 하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이번에 여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솔루션 기본 정보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as a function 이제 엔드 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greeting HTTP 트리거라는 엔드 포인트를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요거는 그 이제 as a function은 말 그대로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여러 가지 트리거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HTTP 트리거라서 저는 엔드 포인트를 HTTP 트리거 2번으로 선택을 하고 쭉 하면은 왼쪽에 이제 greeting HTTP 트리거라는 그 뭔가가 보일 겁니다. 이거 보이죠? 자, 여기 보였어요? 자, 여기 보이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코드가 이제 만들어진 상태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여기다가 코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NET 템플릿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 된 거고 여기다가 그럼 실제로 요거는 아무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그럼 실제로 as a function에 오픈 API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 전에 얘를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또 마찬가지로 그래도 이 애플리케이션이 뭐 하는 애플리케이션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냥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엔드포인트가 하나 보일 거예요. 어떤 엔드포인트냐면은 요 greeting HTTP 트리거라는 엔드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쿼리 스트링으로 이름을 집어넣으면은 이제 뭐가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쭉 해서 여기 엔드포인트 나왔죠. 제가 요거를 딱 실행을 시키면은 쫙 해가지고 이제 기타 코드 스페이스에서 마치 내가 로컬에서 개발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인단 말이죠.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만약에 제가 여기 뒤에서 name이라는 그 이제 쿼리 스트링을 통해서 DDD 하면은 이제 hello DDD 하고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as a function이라는 애플리케이션 자체는 굉장히 이제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자, 이제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자, 먼저 여기다가 as a function을 이제 잘 돌아가잖아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API의 디스커버러빌리티, 즉 발견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다 보면은 다른 머신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API를 참조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문서가 오픈 API라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그 오픈 API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시켜주는 기능을 넣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패키지가 필요해요. 그 패키지를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이제부터 이제 코파일럿이 시작이죠. 자, 여기서 요건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XML 문서이기 때문에 주석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install NuGet package for Azure Functions Open API extension 이렇게 놓으면은 짠 해서 촥 뭐가 나오죠. 전 탭키만 눌렀어요. 그럼 이제 바로 NuGet 패키지가 설치가 됩니다. 근데 이 버전이 뭔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은 이런 버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신 버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코덱스, 코파일럿을 뭔가를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는데 항상 이게 정확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 코파일럿이 나 대신 코드를 짜주지만 나는 코드 리뷰어로서 항상 코드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 입장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추가를 했고,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걸 한번 해볼게요. 이제 요걸 말고, 어디 갔니? 말고, 자, 하나를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걸 추가를 할 거냐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의존성 주입 패키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install NuGet package for Azure functions dependency injection. 자,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짠 치면은 또 뭐가 축 나오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웹 잡스 익스텐션스 디펜던시 인젝션 이렇게 나와요. 자, 틀렸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애저 자, functions extensions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놓으면은 이제 왜냐면은 이거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게 맞는 패키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저는 코딩을 해봤잖아요. 요 이제 애플리케이션 많이 만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어떤 패키지인지는 아는데 이게 과연 최신인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저 패키지 이름이 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코파일럿에 그 힘을 빌으면 굉장히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를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누게 패키지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실제로 또 코딩을 해볼게요. 오픈 API 익스텐션을 이제 추가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다가 또 마찬가지로, 자, 또 추가를 하겠습니다. add open API extension, decorator for operation, 그 다음에 parameter, and responses of OK, 그 다음에 bad request, 그리고 bad request, 그다음에 internal server error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엔터를 쳐볼까요? 하니까 착 뭐가 만들어져요. 오퍼레이션 그 데코레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또 쳐볼까요? 자, 파라미터가 들어갔어요. 난 쿼리 스트링으로, 여기에 쿼리 스트링으로 네임을 받아줬기 때문에 네임 쿼리로 다 들어간다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또 엔터를 또 쳐볼까요? 자, 했더니만 스테이터스 코드 200 해가지고 리스폰스 바디가 나왔죠. 그 다음에 또 해보니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400 나왔고, 그 다음에 인터널 서버 에러 500까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주석만 적어주고 탭 친 거밖에 없죠. 물론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대신에 이제 HTTP 스테이터스 코드, 그 다음에 .ok, 그 다음에 하고 400 대신에 하고 여기서 이제 bad request,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internal 서버 에러 이렇게 이제 쳐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코드가 이렇게 마련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이 주석을 통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이제 오픈 API 관련된 문서가 딱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게 이제 그대로 돌아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200 하고 이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겠죠. 그런데 400을 뱉어야 돼요. 어떨 때는 500을 뱉어야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경우에 400을 뱉어볼까요? 쿼리 스트링에서 네임을 받아왔는데 이름이 빈값이야. 빈값일 경우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bad request를 해야 된다. 그럼 마찬가지로 집어넣을게요. 자, 여기서 if name is empty, return bad request result 이렇게 할게요. 짱 하니까 짱 쿼리가 만들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름 값이 여기 이름 값이 있잖아요. 이게 빈칸이면은 나는 bad request object result를 해라 라고 딱 내놓겠죠. 그렇죠? 이렇게 내놓고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 add try catch block to catch any exceptions 하면은 쫙 해가지고 try catch 문이 쫙 만들어지고 이때 이렇게 해라, exception은 이렇게 해서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다 됐어요. 다 됐으니까 여기서 쭉 해가 요건 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다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내가 원하는 코드가 다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근데 이 내가 원하는 코드가 컴파일이 될지는 또 다른 얘기예요. 컴파일이 될지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컴파일을 해볼게요.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NET Restore, .NET Build 해서 하면은 이제 뭔가 쫙 또 에러가 쫙 뜰 거예요. 에러가 쫙 뜰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3번에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드 자체가 올바른지 아닌지 뭐가 어떤 미싱 피스가 있는지는 반드시 내가 검증을 해야 돼요. 지금 에러가 막 떴죠? 18개 에러가 떴습니다. 아유, 많이 또 떴네.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뭔가 보니까 어떤 using 디렉티브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그럼 뭔가 네임스페이스가 빠졌구나 라는 거 나오겠죠? 그러면은 add namespaces for open API extension 이렇게 딱 해볼까요? 하니까 추가해라 이 정도 나왔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뭔가 다 추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또 빌드를 해볼까요?
자, 빌드 하면 이제 뭐가 또 뭐가 이제 조금 이제 에러가 좀 줄었을 수도 있어요. 자, 쭉 하니까 에러가 3개로 줄었어요. 그렇죠? 많이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뭔가가 지금 다른 걸 쓰래요. 뭔가 옵솔렛 됐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지금 위드 그러니까 이제 바디인데 정확하게 요 오픈 API 리스폰스 바디가 지금 옵솔렛 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거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with body라는 걸로 바꾸라고 돼 있으니까 자, 바꿨어요. 자, 바꿨고 다시 한번 빌드를 해 볼까요? 자, 빌드를 딱 해 보니까 자, 이번에는 자, 빌드가 잘 됐죠. 아직 안 됐나? 자, 빌드가 다 됐죠? 그러면은 코드가 이제 잘 돌아간 거예요. 그럼 실제로 한번 또 돌려볼까요? 펑크 스타트라고 해봤더니 그럼 애저 펑션에 이제 그 로컬을 돌려봤어요. 자, 돌려보니까 이제 아까는 엔드포인트가 처음에 하나였잖아요. 제가 근데 오픈 API 익스텐션을 지금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추가로 몇 개가 더 생겼죠. 그렇죠? 이 몇 개가 더 생긴 상태에서 저는 이제 이거를 또 이제 한번 또 이거 클릭을 시켜볼게요. 자, 이걸 딱 클릭을 하면은 뭔가 새로 뜹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돌아갈 수도 있고 좀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 지금 얘가 로컬 호스트로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컬 개발을 하니까 로컬 호스트로 인식을 하는 건 맞는데 기타 코드 스페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 사실은 이 이름이 돼야 되거든요. 저스틴 어쩌고저쩌고 돼 있는 이 이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요거를 조금 더 우리는 뭔가를 좀 바꿔줘야겠구나 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여기다 또 한번 또 뭔가를 또 넣어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넣으려면은 이번에는 이거는 이제 디펜던시 인젝션 기능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디펜던시 인젝션을 쓰려면은 여기에 startup.cs라는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startup.cs라는 파일을 추가를 하고 싶은데 자, 지금 여기에 startup.cs라는 파일을 넣으면 여기다 코드를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저는 코드에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코드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챗 GPT를 한번 해볼게요. 자, 챗 openai.com 오픈파이네요. 왜지? 챗 openai.com 자, 닷컴으로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돼 있고 자, 로그인해서 들어갈게요. 지금 만약에 얘가 엄청나게 사람이 몰려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면은 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들어갔어요. 자, 들어갔습니다. 자, 들어갔고 자, 다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제 쭉 잘 안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Azure 펑션에 스타트업 CS라는 CS라는 이름으로 IOC 컨테이너를 만들어 주세요. 해볼까요? 딱 했더니만 오픈AI 챗 GPT에서 쭈르륵 해서 뭐가 나오죠. 열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있고 자, 다음은 스타트업 CS 파일에서 IOC 컨테이너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해서 파일이 쫙 만들어져요. 그렇죠? 쭉 만들어집니다. 이제 저는 애저 펑션 앱을 많이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떨 경우에는 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내가 질문을 얼마나 명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답변의 퀄리티가 되게 달라져요. 내가 그냥 IOC 컨테이너를 C샵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상한 IOC 컨테이너가 나옵니다. ASP.NET 웹 API가 만들어진다든가 아니면은 단 콘솔 애플리케이션에 IOC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거나 그래요. 그런데 그냥 제가 애저 펑션이라고 하고 이런 어떤 명시를 해주면은 쫙 해가지고 이런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이 코드는 제대로 작동을 하는 코드예요. 그래서 제가 카피한 상태에서 그냥 복붙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붙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내가 필요 없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일단 이렇게 냅두고 이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에러 메시지 떴잖아요.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는 그러면은 add singleton instance for open API communication opens initiated from default open API configuration options
이렇게 하면은 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뜬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떴으니까 좀 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떴고 저는 이 안에서 몇 가지 옵션만 또 추가를 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고 제가 이제 그 에러를 없애야 되는 그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add property to set 뭐였지 include requesting host name to false. 자 이렇게 또 놓으면은 착 해가지고 include requesting host name 이라는 프로퍼티를 만들어줘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고 자, 이 상태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촥 해가지고 이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가고 나면은 다시 이 상태에서 애플리케이션 실행을 시킨 다음에 에러가 났네요. 자,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가 난 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걸 안 집어넣었어요. 자, add name spaces for open API extension. 자, 이렇게 놓고 하면은 촥 나오죠? 촥 나오고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자, 안 나오니까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여기서 abstraction 이렇게 해서 딱 추가를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빌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빌드를 하면은 이제 뭐 잘 되겠죠? 쫙 해서 자, 빌드가 된 것 같죠? 예, 빌드가 됐고 그래서 실행이 됩니다. 자, 실행이 됐고 그럼 이 상황에서 자, 다시 한번 요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 페이지를 열어보면 요 에러가 사라져야 될 텐데 한번 볼게요. 사라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쫙 해서 도니까 돌아갔죠. 그러면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고 제가 여기서 그리팅 HTTP 트리거에서 제가 트라이아웃 해가지고 저기서 트라이아웃 해서 제가 이름을 여기 넣어보겠습니다. 여기서 DDD 딱 넣었더니 execute 하면은 쫙 해가지고 hello DDD 나오죠? 자, 제가 이름을 뺐어요. 빼니까 짠 해가지고 400에러 나왔죠. 아까 우리가 코딩을 그렇게 해놨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딩이 기본적으로 모든 코딩이 저는 딱히 그 별다른 게 한 게 없이 주석만 디립다 집어넣고 나와서 알아서 이제 그 코파일럿이 만들어주는 코드를 조금만 수정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코드를 직접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학생이잖아요? 자, 조별과제 하시면 됩니다. 조별과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조별과제 잘못하다가 이제 코드 잘못 엎었다. 자, git 알스진잡에서 배우셨죠? 코드 잘 이제 머지 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코드 숙제하고 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 한번 이제 저의 시간은 거의 다 이제 끝난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데모를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제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줘서 어쩌면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GitHub 코드 스페이스라는 동일한 개발 환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함께 같이 작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GitHub 코파일럿과 챗GPT를 활용을 해서 계속 코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코파일럿이 항상 좋은 코드를 내보내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코파일럿은 그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GitHub 계정에 로그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내 코딩 스타일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내 코딩 스타일을 학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막 그 오픈 API 데코레이터를 막 해라 했던 그 라인들이 제가 꾸준히 써왔던 그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파일럿은 굉장히 저랑 맞는 코딩 스타일로 제 대신 코딩을 대신 해주죠. 제가 했던 건 탭키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코드를 잘 읽어보고 어떤 게 빠졌는지 어떤 게 잘못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코드 리뷰의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서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적으로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이게 해서 다 돌아간다? 나 숙제 다 끝냈다?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은 교수님들을 또 잡아냅니다. 잡아내는 그 AI가 또 있어요. 디텍트 AI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존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이제 이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창의성을 심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사람이 검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람이 검증을 해야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는 여기까지인데 혹시나
질문 있으신가요? 없군요. 자, 없으면은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재미가 없거나 너무 완벽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그 GitHub과 관련된 그 모든 어떤 베네핏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학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런 제도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자, MLS 여기 오셨어요? 저기 오셨네요. 지금 몇 번 오셨단 말이에요. 자, 저분들 중에 여기 지금 사진 올라간 분들이 계세요. 자, 여기 사진 올라간 분 손 들어보세요. 두 분 계시죠? 자, 지금 여기에 ak.ms/ama/mlsa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QR코드 찍어보시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면은 꼭 한번 들어가 보셔야 돼요. 수많은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GitHub과 관련된 수많은 베네핏을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안에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기술 교류를 여러분들끼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 자격증도 무료로 볼 수 있는 시험 바우처도 제공을 해주니까 꼭 한번 보시고요. 자, 2월 말까지 지원서 접습니다. 지금 18일이잖아요. 2월 28일 열흘 남았습니다. 저기 계시는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완벽하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딱 그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런 스튜던트 앰베서더가 돼서 함께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션에 대해서 필요하시면은 저희 서베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계속 코드 보이셨죠? aka.ms/cbw/survey 내지는 QR코드 써셔서 세션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